지난 2018년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서 보잉 사브 컨소시엄의 T-7A에 밀려 탈락했던 카이의 T-52 T-7A 납품 전까지 대체 훈련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드라이브에 따르면 미 항공전투사령부는 지난 1월 T-7A가 전력화되는 2024년 전까지 새로운 파일럿 훈련 대행사로 T-50을 쓰겠다는 히로드 항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도 히로드 항공과 T-50 기반의 FA-50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추진 중으로 향후를 미측 인증에 기반한 동남아 등지로의 추가 수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은 미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미국 기종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미 공군이 한국의 T-50을 포함해 경쟁 입찰로 훈련기를 빌려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다음 주 그 절차를 시작하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선정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워싱턴 김문규, 금철영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미 공군이 선택한 고등훈련기는 T-7 레드호크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시험 중이고 미 공군의 1호기가 인도되는 시점은 빨라야 2023년 말 4에서 5년 공백이 생깁니다.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홈즈 미 공군 전투사령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운영 플랫폼으로 전환하는데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미 공군은 그래서 자신들이 탈락시킨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과 이탈리아 훈련기 등을 경쟁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백 기간 숙련 조종사를 배출할 대체 훈련기가 필요해서입니다. 홈즈 대장 미 공군 전투사령관 처음엔 입찰할 만한 비행기가 하나뿐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적어도 2대에 달한 비행기가 입찰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 공식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T-50은 올해 1월 17일 미 공군 임대 사업의 단독 입찰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와 예산 등을 이유로 경쟁 입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성능과 장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한국의 T-50이 선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입니다. 당시 8대였습니다. 이번에도 대수는 같습니다. 말이 임대지 사실상 판매입니다. 성사된다면 경제적 이득 말고도 세계 최강 공군을 보유한 미국에 한국산 비행기를 수출한다는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게 될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미 공군 전투사령부의 요구 성능을 충족한 TF-50입니다. 발칸포는 물론 공대공, 지대공 미사일 장착 시스템을 갖춰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처리가 빠른 전자장비와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돼 있습니다. 전투 임무 태세를 갖춘 숙련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기종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한국산 고등훈련기는 일찌감치 초음속 기반의 설계로 경쟁 상대로 꼽히는 이탈리아의 M346 기종 등에 비해 고성능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기종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나올 경우 장담할 수만은 없습니다. 홈스 대장 미 공군 전투사령관 저렴한 비용으로 누가 참여할 수 있을지 경쟁 입찰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예산이 빠듯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경기 부양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미 행정부 내 군 예산에 대한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현재 이라크와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운용 중인 국산 고등훈련기는 모두 60여 대. 미국 하늘길을 통해 활로를 더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카이, 미국 훈련기 사업 불시 재점화 미 공군, 한국산 T-52의 최대 8대 도입 추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2018년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재기의 불씨를 되살렸다. 미 공군이 카이가 미 공군에 제안한 T-52 8대를 임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 공군이 추진하는 차기 조종사 양성 과정 개발용 기체인데
항공업계는 향후 추가 발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4일 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에 따르면 미 공군은 리스 업체인 히로드 항공과 카이의 T-52 4에서 8대를 장기 임차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히로드 항공이 카이로부터 T-52를 구매하면 이를 미 공군이 임차하는 방식이다. 미 공군이 직접 구매하기 어려우니 민항기 업체들이 쓰는 장기 리스 계약 형태로 쓰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와 협의 진행 중.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 측이 원하는 물량은 8대에 가깝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미국 업체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1대당 공급 가격은 200억에서 25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성사가 될 경우 최대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다. 미국에서 T-52가 시험 비행을 마치고 착륙해 있다. 미 공군은 지난 2018년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계약자로 미보잉과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이 제안한 T-7A 레드호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T-38 훈련기의 후계 기종 350대 가량을 2024년부터 납품하는 것이다. T-38은 1959년 양산이 시작돼 1972년 생산이 끝난 터라 기체 노후화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 미 공군이 T-52를 도입기로 한 것은 차기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 RFX 사업에 필요한 제트 훈련기가 필요해서다. 미 공군은 만성적인 조종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포지라는 명칭의 사업을 필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현대화된 제트 훈련기가 필요하다. 노후화된 T-38이 아닌 다른 기체가 필요한 셈이다. 또 미 공군은 B-2 폭격기 등 비행 횟수에 제한이 있는 고급 기체 조종사용 유지 비행을 위해 제트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아직 개발이 안 된 T-7A 이외에 이미 검증된 훈련용 제트기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T-52의 원형인 훈련기 T-50과 경공격기 FA-50은 공군이 몇 해 전부터 실전 배치한 기체라며 훈련기를 바로 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미 공군 측에서도 이런 점을 우선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공군은 애초에 사업 참가 요건에 레이더 장착을 내걸었다. TX 사업에 입찰한 또 다른 업체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을 사실상 제외하는 조치다. T-52를 콕 집어 도입한 셈이다. 추가 도입 가능성 커 T-52 사업 청신호.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미 공군의 추가 도입 가능성도 점친다. 먼저 미 공군의 RFX 사업이 초기 단계여서 도입 대수가 적지만 향후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사업이 가상적기 등 T-38 정도급의 항공기가 투입되어 온 분야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에비에이션 위크 등에 따르면 미 공군은 훈련 등에 사용되는 가상적기 가운데 다수를 차기 훈련기 양산 모델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T-7A의 첫 양산기가 나오는 것은 2024년이다. T-38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에 미 공군이 일부 써보기로 한 T-52를 대체 기종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T-52는 로키드 마틴의 베스트셀러 전투기 F-16을 원형으로 하고 있어 미군에서도 운용이 편리하다. 가능성은 낮지만 보잉의 T-7A 개발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잉은 최근 미국 정부에 60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 기체가 적어도 고속 비행까지 성공한 상황이지만 훈련기에 걸맞은 능력을 갖추는 데 거쳐야 할 난관은 많다. 당초 예상 사업비의 77%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에 성공한 터라 향후 양산 비용이 예상보다 뛸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훈련기 이외의 용도에 T-52가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이는 향후 상황 진전에 상관없이 미 공군의 기체 도입 추진을 반긴다.
미 공군이 자사 전투기를 사용하면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 공군기는 서방권 군용 항공기의 표준이기 때문에 미 공군 사용 기종은 다른 나라에서 도입해 운용하기 편리하다. 또 미 공군이 운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져다 주는 일종의 품질 보증 효과도 상당하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계약이 성사되면 국산 전투기가 미국에서 사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남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카이의 FA-50 수출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지난 정부가 사들인 FA-50은 축하 비행에만 쓰이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푸념을 늘어놨다. 필리핀 남부 지역의 이슬람 무장 반군 단체를 토벌하려면 헬리콥터나 수송기가 나은데 엉뚱하게도 전투기를 들여왔다는 생각에서다. FA-50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든 고등훈련기 T-50에서 파생된 경공격기다. 그러나 올 1월 첫 실전 배치 뒤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FA-50이 반군단체 거점 공습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해서다. 에두아르도 아니오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FA-50은 매우 뛰어나고 정밀했다. 국가 방위 행사엔 물론 실전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두테르테 대통령도 지난 4일 필리핀 공군 70주년 기념식에서 FA-50의 성능에 만족감을 표하고 추가 구매 의사를 밝혔다. FA-50과 이 기종의 모체인 T-50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카이는 태국과 T-50 8대를 79억 바트에 판매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29일 계약을 체결한다. 카이는 2015년에 태국에 같은 기종 4대를 수출한 바 있다. T-50은 이라크와 인도네시아에도 각각 24대, 16대가 판매됐다. 카이와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1997년부터 10년간 2조 원을 들여 개발한 T-50은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등훈련기 중 가장 빠른 마하 1.5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기체 중량은 6.47톤로 F-16의 77% 수준으로 가볍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산한 F-404G202 엔진을 사용한다. 이 엔진은 FA-18에도 사용된다. 최신식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F-35나 F-22 등 최신의 전투기의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항속거리는 2,592km.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3만 천여 시간 무사고 비행을 기록하는 등 안정성도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훈련기이면서도 뛰어난 경공격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T-50에는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과 위성항법 장치를 이용한 개량형 폭탄인 합동직격탄, 정밀유도 확산탄 등 최대 4.5톤까지 무장을 할 수 있다. 또 전자전 방어 능력과 야간 작전 능력을 갖췄으며 육해군 간의 합동작전을 펼칠 수 있다. 필리핀 실전 투입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배경이다. 카이 완제기 수출실의 최상열 상무는 훈련기부터 공격기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T-50은 F-22, F-35 등 차세대 전투기 훈련을 위한 최적의 훈련기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T-50 200여 대가 운용 중이며 성능과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한때는 뛰어난 성능이 오히려 수출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훈련기로서 성능이 과도하게 좋고 대당 2,500만 달러인 가격도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 수출에 고배를 들이키기도 했다. 그러나 전투기 구입에 큰 예산을 쓰기 어려운 동남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경공격이 가능한 훈련기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주가 늘고 있다. 카이로서는 틈새 시장을 발굴한 셈이다. T-50의 경쟁 기종으로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러시아 야코볼레 VA130, 중국 홍두 항공기 공업 그룹이 개발한 L-15등이 꼽힌다. 하나같이 쟁쟁한 상대이다. 이탈리아와 러시아가 합작 개발한 M346은
이스라엘과 폴란드, 싱가포르에서 T-50을 꺾고 고등훈련기로 채택된 기종이다. 하강시 암속을 내고 T-50과 마찬가지로 경공격기로 쓸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11월 페르시아만에서 2012년 2월 이탈리아 쿠네오 인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측면에서 다소 뒤처진다는 평가다.